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 구독자 김상민 씨께서 주신 그 질문인데요. 근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성장은 운동, 휴식, 영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운동만 이야기하자면 수많은 연구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V당 세트는 1 내지 20세트, 반복 횟수는 6회에서 15회, 수축과 이완 속도의 비율, 운동 주기 마지막으로 중량은 점진적 증가였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세트와 반복 수, 운동 시간, 주기들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실상 늘려가는 것은 중량만 남게 됩니다. 내가 근성장을 목표로 운동을 하고 있다면 사실상 중량이 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호르몬을 사용하는 선수들의 경우 중량보다는 강제 반복 등 대사 스트레스를 중요하게 프로그램으로 돌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근성장을 위해서 운동과 영양과 휴식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지금 김상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세트 수하고 그 다음에 리피트죠. 반복 횟수하고 그 다음에 웨이트, 중량은 이미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결국 운동을 하다 보면 결국은 세트와 반복 횟수는 정해져 있고 결국은 중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호르몬을 주로 이제 투여를 하거나 호르몬을 타겟으로 해서 운동을 쓰는 그 사람들을 보면 중량보다는 반복 횟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운동을 하더라. 근데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이 이제 차이점이 뭘까라고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할 때 총 운동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 운동량. 총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트 수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복 횟수하고 그 다음에 중량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보통 총 운동량을 어떻게 결정하냐면 세트 수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반복 횟수를 설정하고 그리고 중량을 설정해서 이렇게 운동하는 것을 주 이제 그 기본적인 그 베이직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큰 근육을 사용하냐 또는 작은 근육을 주로 사용하느냐, 즉 어떤 것을 타겟으로 이제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한데 아마 가장 일반적인 것은 큰 근육을 사용하는 보통 3대 운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3대 운동하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벤치프레스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데드리프트라는 게 있죠. 데드리프트. 그리고 스쿼트라는 게 있어요. 스쿼트.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백스쿼트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런 그 큰 근육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3대 운동,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그리고 스쿼트는 아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작은 근육은 이제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근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작은 근육 운동보다는 이제 큰 근육 운동을 이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김상민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세트 수도 정해져 있고 반복 횟수도 정해져 있으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중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초창기에 운동을 했을 때 그런 그 상황들이 적용이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운동을 했던 분들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신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잘 보세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세트 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가능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반복 횟수를 증가하는 것도 보통 가능한 거죠. 하지만 매번 중량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이게 가능할까요? 어느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그 이상이 가게 되면 중량을 계속해서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요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중량을 어느 정도 증가시킨 상황이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중량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세트 수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반복 횟수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중량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중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반복 횟수도 보통 10rm에서 15rm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반복 횟수인데 1rm보다는 10rm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트 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총 운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김상민님께서 질문하셨던 이 호르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중량도 아니고 세트도 아니고 반복 횟수를 가지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동을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 호르몬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대체적으로 근성장과 관련된 호르몬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토스테스토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로스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죠. 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어느 때 가장 많이 분비되고 활성화되느냐 이것을 제가 반복 횟수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rm의 중량을 가지고 반복 횟수와 중량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세트 수도 이제 포함되고요. 2rm을 가지고 예를 들면 20세트를 한 경우와 10rm을 가지고 10세트를 한 경우와 어떤 경우가 더 호르몬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질까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 1rm에 20세트를 한 것보다 10rm에 10세트를 한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호르몬 분비가 되고 호르몬이 활성화되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을 중점적으로 하는 선수들은 세트 수는 줄일 수 있더라도 뭘 증가시켜야 되냐면 이 반복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에서 다 도출된 거죠. 그래서 호르몬을 중점적으로 호르몬 투여를 하거나 약물을 투여하거나 아니면 호르몬 위주의 활성화를 기대해서 운동을 근성장을 유도하는 그런 웨이터들이라고 하면 세트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뭐예요? 중량을 가진 반복 횟수의 증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김상민님께서 궁금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질문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